존남의 스윙이 많이 이제 화제되고 있죠. 근데 이 존남 선수의 스윙도 일반 골퍼분들이 좀 따라하기 힘든 스윙입니다. 이게 캐디가 이 라이에서는 사실 저 물은 넘기기 힘들다. 그러면 존남은 그렇잖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승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골프 채널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장화령 프로입니다. 존남 하면은 저는 입가에 웃음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존남 선수가 프로 데뷔한 2017년부터 쭉 존남 선수 이제 경기를 해설을 했었고 이제 많이 봐왔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수고 이 선수가 아마추어 때도 60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쭉 유지를 했던 선수고 대학 시절 때 아리조나 주립대를 나왔는데 미켈슨 선수가 대학 시절에 16번 그 대학 타이틀을 차지했거든요. 이제 그 뒤로 제일 많이 우승을 한 선수가 바로 이제 존남 선수입니다. 11번 대학 이제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이제 엘리트 코스를 쭉 밟고 온 선수죠. 그 유럽에서도 유소년 시절에도 유럽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었고 프로에 전향하면서도 2017년에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거기서 이제 우승하고 이제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 존남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골프 선수라기보다는 마치 그 격투기 선수 비슷한 그런 외모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게 이 골프 팬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는 선수입니다. 존남의 스윙이 많이 이제 화제되고 있죠. 근데 이 존남 선수의 스윙도 일반 골퍼분들이 좀 따라하기 힘든 스윙입니다. 전 세계 골퍼들이 많지만 스윙은 다 달라요. 지문과 같이. 왜? 그 사람의 신체상의 특징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스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존남 선수의 스윙의 특징은 짧은 백스윙이죠. 어깨도 많이 돌아가지 않고 클럽도 많이 코킹이 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클럽이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되거든요. 이거는 존남 선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게 유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존남은 약간 기형으로 태어났죠. 그 기형이 아주 심한 게 아니고 오른쪽 발목이 이제 그 돌아가서 이게 태어나서 그걸 태어나자마자 바로 깁스로 이제 그 발목을 제대로 맞추는 그런 수술도 해서 골프어로 들어온 게 이제 13살부터 이제 골프에 좀 집중을 한 선수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를 많이 했습니다만 존남 선수의 스윙은 백스윙이 작은 백스윙인데 파워를 엄청난 그 하체, 힙 회전력으로 임팩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것도 왜 백스윙이 짧아졌냐 하면은 존남 선수 어렸을 때 그 스윙 코치 지금도 그 에드와르도 세레스 이 스윙 코치는 존남 선수가 그 큰 덩치에 백스윙을 어깨를 많이 돌리고 하면은 오른발의 체중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 체중을 오른쪽 무릎이 견딜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힙도 많이 회전을 안 하고 백스윙 할 때 힙이 45도 이제 회전이 돼야 어깨가 회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발목에 많이 하중이 가니까 무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힙을 회전을 안 하니까 어깨가 덜 회전이 되죠. 그러면 다운스윙 때 훨씬 더 이제 많은 파워를 줄 수 있는 체력적인 요소도 이제 존남 선수 갖추고 있었던 거고 그런 스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이 스윙이 굳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발목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발목에 화증이 많이 안 가는 백스윙의 짧은 스윙을 하면서 그 대신 다운스윙 때 엄청난 파워의 그 힙 회전력으로 그 볼을 치는 게 이제 존남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윙이 된 겁니다.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이제 선수들이 웨이트도 그 브라이슨 디셈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벌크업을 막 40파운드나 하고 나오고 게리 우드랜드도 한 번 더 체중을 늘린 적도 있었고 체중을 늘리면 아무래도 체중이 적게 나가는 선수보다는 파워를 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한 가지 또 잃을 수 있는 거는 근육이 많이 생기고 체중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장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클럽 헤드의 스피드에 이제 실을 수 있는 몸에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력도 필요하지만 그 근력을 이용해서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그 스피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근력이 필요한 거고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무작정 몸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브라이슨 디셈버가 벌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스윙도 바뀌었죠. 그만큼 스피드를 더 내기 위해서 그 전에 슬림할 때는 백스윙 할 때 힙을 많이 잡아두고 어깨에 최대한 꼬임을 했는데 벌크업을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힙도 많이 회전을 하면서 백스윙을 하는 스윙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장타를 치는데 근력을 많이 벌크업을 시키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병행해서 스피드까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적절히 잘 된 선수가 타이거 우즈 선수고 맥길로이, 아담 스캇. 존남 선수는 근육질이라기보다는 타고난 그 본인의 그 큰 몸이거든요.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데 당신의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본인은 스스럼없이 얘기합니다. 저건 백스윙에 다운스윙에 들어올 때는 최대한 힙을 세게 회전을 해서 스피드를 내려고 한다. 그게 이제 존남 선수의 본인의 스윙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타이거즈는 두뇌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존 람 선수는 공격적이죠. 정말 공격적으로 치는 선수입니다. 옆에서 캐디가 여기선 조금 레이업을 하든지 한숨 돌려가자 해도 존 람은 그렇진 않아요. 이제 캐디가 이 라이에서는 사실 저 물은 넘기기 힘들다. 그러면 존 람은 그렇잖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승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또 물을 넘겨서 역전 우승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존 람 선수는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이제 중계를 보면서도 저기는 정말 돌아가야 된다. 이런 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참 공격적으로 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뭐 존 람 선수의 그 플레이 스타일은 참 좋다고 봅니다. 많은 팬들이 원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첫 번째는 그때가 2017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그 토리파인 코스에서 이제 그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그 코스가 정말 길고 바람이 많이 불고 어려운 코스거든요. 거기서 물론 타이거도 8번 우승을 하고 미켈슨도 8번 우승을 하고 존 람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 왜 좋아하냐면 본인의 첫 우승을 거기서 했거든요. 프로 첫 우승.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또 약혼자에게 청혼을 했던 것도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토리파인 골프 코스에서 프로포즈를 했던 코스입니다. 그 코스에서 18번 홀이 어려운 홀이에요. 파5 홀인데 그린 앞에 바로 페널티 구역, 물로 된 페널티 구역 해저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피니치에 따라서 이제 투혼을 하느냐 아니면은 쓰리온을 하느냐 이 전략이 필요한 건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핀이 그 물의 앞핀이었어요. 앞핀이면 선수들이 되게 투혼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붙여서 버디를 많이 노리는데 존 람은 거기서 투혼에 성공을 해서 이제 그린 뒤에 뒤쪽에 떨어졌어요. 볼이 거의 그린 뒤쪽에서 앞쪽으로 20m 가까이 되는 내리막 경사의 거의 이중 브레이크였거든요. 그 이글 펫을 넣으면서 본인의 PGA 첫 스윙을 바로 이뤄냈는데 그 이글 펫은 지금 두고두고 제가 생각을 해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PGA 투어 플레이오프전이었는데 BMW 챔피언십 이 대회는 뭐 상금도 크고 정말 큰 대회인데 그때 더스틴 존슨과 이제 우승을 다퉜었는데요. 더스틴 존슨 하면은 지금은 이제 리브 골프에 있지만 최고의 장타자 거포잖아요. 존 람은 먼저 경기를 끝내고 연장 대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이 더스틴 존슨은 거기서 버디가 나오질 않으면은 이제 우승을 하기 힘들었는데 더스틴 존슨도 이 18번에서 내리막 경사 그 어려운데 그것도 15m 이상 됐을 겁니다. 이중 브레이크이고 근데 그걸 넣었단 말이에요. 연장을 가게 됐는데 연장에서 존 람이 66피트였을 거예요. 퍼팅이 66피트면은 거의 뭐 20m 가까이 되잖아요. 그 버디 펫을 넣으면서 우승은 또 존 람 선수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스틴 존슨도 멍해졌던 대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올해 마스터스를 꼽고 싶거든요. 존 람 선수가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를 이제 27번 출전을 했는데 나머지 3개의 메이저 대회는 다 컷 탈락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마스터스만 지금까지 7번 동안 컷 탈락이 한 번도 없었고 그중에 4번이 다 톱10 진입을 했었거든요. 올해 결국 우승을 해냈는데 물론 2021년에 US 오픈 이때 우승을 할 때도 본인의 첫 우승을 했던 그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그 토리파인 여기서 우승을 했지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에서 이제 메이저 우승을 했지만 모든 선수들의 메이저 우승의 꿈은 바로 마스터스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스에서 제일 지금까지 7번 동안 톱10도 진입을 제일 많이 했고 컷도 없었고 본인이 가장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한 올해 마스터스 어떻게 보면 존 람 선수의 어떤 독보적인 그런 플레이를 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물론 US 오픈 우승했을 때도 메이저 우승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올해 마스터스는 본인 그 우승 소감을 얘기할 때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캐디가 본인의 멘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캐디와는 경기를 할 때도 정말 옥신각신 많이 하는 캐디거든요. 캐디에게 그런 멘토라는 그 공을 많이 돌리는 우승 소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존 람 선수의 해프닝은 참 중계를 하다 보면 많이 있죠. 캐디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을 바라고 선수 옆에 조언자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 캐디와 이 옥신각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경기를 하면서 그 캐디가 이렇게 하자면 아니 뭐 이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캐디가 여기는 쓰리온을 가자 그러면 아니야 투혼 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많았었고 또 이제 본인이 경기가 정말 안 풀리고 있는데 카메라가 얼굴을 따라가면은 카메라에 대고 화풀이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본인 경기에 막 집중하다 보면은 퍼팅을 하는데 그 볼을 마크를 하고 볼을 집어야 되잖아요. 너무 집중을 해서 그 마크를 안 하고 집어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조금 한번 상승 모드를 타면은 쭉쭉쭉 뭐 거침없는 플레이를 하는데 또 한번 이렇게 탁 기가 꺾이면은 한없이 또 추락을 해버리는 뭐 20대 이 투어 선수들에게 많이 나오는 현상도 이 존 람 선수가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종남 선수가. 캐디가 그런 걸 많이 좀 자제시켰고 저도 한 2, 3년 전 경기 때부터 보면은 종남 선수가 굉장히 차분해졌구나. 경기를 할 때. 바로 그 차분해진 그게 올해 마스터스 우승으로 연결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투어 선수를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골프는 본인만의 스윙을 가지는 게 가장 좋아요. 내 신체 조건에 맞는 스윙, 내 몸에 맞는 스윙. 나는 이렇게 하면 멀리 똑바로 가. 물론 보기에 안 좋고 매튜 골프 같은 경우도 정말 이상한 스윙을 하잖아요. 그 백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야구 스윙 같은 그 야구 스윙을 접목시킨 그런 스윙인데 다 나름대로의 스윙이 있는 거거든요. 디셈보도 좀 특이한 스윙을 하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에서 최대한 극대시킬 수 있는 그런 스윙을 교습가 입장에서 발굴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그거를 충분히 교습가와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야구를 했던 선수라든지 뭐 어떤 일반 골퍼분들은 팔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도 있어요. 컨트롤 했던 분들이 골프로 돌아갔을 때 팔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임팩트가. 그런 분들은 팔의 스피드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제 테니스를 했던 분들이 골프를 치면은 드라이버는 잘 치지만 아이언을 약간 걷어 올리는 그런 스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운블로우로 조금만 연결을 시키면 정말 좋은 임팩트가 나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에서 내가 가장 뛰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교습과와 그 점을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난 저 선수가 좋으니까 저 선수 스윙을 무조건 따라할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만 본인의 신체 조건에 안 맞는 스윙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타이거 우즈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최고의 선수들은 여전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맥킬로이, 스카트 셰플러, 패트릭 리드, 젠지 쇼플리 그 외에 캐머런 영 이 신인 선수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 지금 존람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스윙 감이라면은 존람 선수의 세계 랭킹 1위 자리는 좀 오래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존람 선수를 뛰어넘는 기량을 가진 선수가 글쎄 스카트 셰플러 이 선수 정도 그다음에 패트릭 리드, 맥킬로이 들 수 있는데 올해 마스터스가 존람 선수를 한층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존람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자리는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존람 선수가 지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티샷이거든요. 한 가지 구질밖에 치질 않아요. 티샷은. 페이드만 칩니다. 페이드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면서 멀리 치고 그린 적중률도 지금 톱10에 들고 티샷 정확도도 톱10에 들거든요. 이 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존람 선수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최근에 승부를 많이 가라앉히고 좀 차분한 경기를 하고 있어서 올해 마스터스 우승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만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존람 선수가 훨씬 더 많은 우승을 할 수 있겠죠.